안녕하세요. 감성 전달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주원규 PD님의 슈퍼노멀입니다. 주원규 PD님은 유튜브 신사임당 채널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지하 단칸방에서 월급 160만 원을 받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그가 구독자 180만 유튜버로 성공한 후 20억 원에 매각하고 지금은 새로운 사업을 하며 수많은 이들에게 자신만의 성공 노하우를 전파하고 있는데요. 그는 금수저도 상식밖의 천재도 아닌데 평범함의 범주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슈퍼노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자신의 성취를 티내지 않고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그들을 붙잡고 물어보고 부탁해가며 자신의 삶에 적용했고 결국 그들처럼 자신도 슈퍼노멀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을 다른 이들에게도 직접 교육하며 슈퍼노멀로 이끌어냈고 바로 그 노하우를 이 책 슈퍼노멀에 담아냈다고 합니다. 금수저도 천재도 아닌 평범한 사람도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슈퍼노멀의 길. 지금부터 슈퍼노멀 책 속의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앞서 나가는 프로세스를 깨우친 평범한 사람. 평범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한때 나는 이 물음에 아니요라고 답하기 위해 살았던 적이 있다. 경제방송국의 프로듀서로 일하던 시절이었다. 그때 나는 경이로울 정도로 많은 돈을 벌어들인 사람들의 사례를 계속해서 찾아다녔다. 그들의 특별한 면을 영웅적 이야기로 포장해 방송에 풀어내어 높은 시청률을 끌어내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인터뷰를 거듭할수록 나는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들에게서 영웅적인 면모를 발견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만날수록 뭔가 전제부터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은 천재적이고 분명 특별한 면이 있다라는 전제 말이다. 방송을 위한 인위적인 연출이나 꾸며냄 없이 그들의 천재적인 면모를 부각하기란 무척 어려웠다. 극적인 연출이 없는 방송은 좋은 반응을 얻기 어렵다. 나는 결국 슈퍼히어로를 찾는 데 실패했고 방송은 망했다. 그러나 한 가지 얻은 게 있었다. 혹시 진정한 가치는 평범함에 있는 게 아닐까? 지금껏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이러한 질문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때부터는 방송을 위한 인터뷰가 아니라 나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 진심을 담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답에서 얻은 모든 것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했다. 평범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시간이 흘러 다시 이 질문에 맞닥뜨렸을 때 나는 그렇다라고 분명히 대답할 수 있었다.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벌어들이며 수십억 원의 자산을 쌓은 사람들이 지하철 한두 칸에 한 명씩은 있다. 그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도 상식을 벗어난 천재도 아니다. 우리와 동일한 평범함의 범주 안에 있는 듯하지만 알고 보면 앞서 나가는 사람들. 나는 이들을 슈퍼노멀이라고 부른다. 나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사업을 하며 수많은 슈퍼노멀을 만났다. 그리고 수많은 인터뷰와 관찰 등의 연구를 통해 깨닫게 되었다. 천재가 아닌 보통 사람들이 일정한 프로세스를 밟으며 부와 성공을 거머쥐고 슈퍼노멀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 또한 그들에게 배운 방식을 적용하며 살아오다 보니 감사하게도 슈퍼노멀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엄청난 것은 아니지만 30대의 나이에 100억 원대의 자산을 쌓았고 180만 구독자의 유튜브 채널을 키워 20억 원에 매각했으며 지금은 매달 걱정 없이 살 정도의 경제적 안정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이 정도의 성과를 대단하다고 치켜 세우겠지만 나는 내가 머무는 이 영역이 뛰어난 보통 사람의 영역임을 잘 알고 있다. 이제 그 프로세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는 길, 슈퍼노멀의 프로세스를 말이다. 슈퍼노멀의 문 앞에 선 당신을 환영합니다. 인간의 99%는 평범하게 태어납니다. 불을 거머쥔 1%의 부모에게서 태어나거나 역사책에 길이 남을 정도의 지능을 타고난 천재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람은 평범한 인간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평범한 개체에 불과하죠. 요즘은 평범하다는 말을 부정적인 단어로 많이 사용하는 듯합니다. 그 사람은 평범해. 너는 평범하구나. 평범한 내가 할 수 있을까? 와 같은 문장이 품고 있는 뉘앙스를 생각해 보세요. 평범하다는 말이 긍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오지는 않죠. 이런 단어보다는 평범함의 대척점에 놓인 특별함이라는 말을 더욱 갖고 싶어 합니다. 우리 각자는 특별해지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특별함은 아주 평범한 것들이 모여서 도달하게 되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멋진 몸 만들기. 이는 많은 이들이 염원하는 특별함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특별한 몸매로 태어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설사 특별한 몸매로 태어났다고 해도 끊임없는 식단 관리나 운동을 통해 멋진 몸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즉, 멋지고 특별한 몸매는 지루하고 평범한 헬스 트레이닝이라는 하루하루를 쌓아 올린 결과물이죠. 끊임없이 운동하는 하루는 지루하고 평범한 데다가 별로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저와 같은 평범한 몸매의 사람이 보기에는 특별한 수준의 몸을 갖고 있는 이들도 스스로를 평범하다고 말합니다. 변호사나 의사도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도 스스로를 평범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바깥 세상에서는 특별하고 비범해 보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그저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대학 시절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오랜 시간 공부하는 평범한 하루를 보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왜 특별해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겸손할까?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자신이 해낸 성과에 그토록 겸손한지 직접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평범한 하루하루를 쌓아 올려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니 지금에 이르렀을 뿐이고 본인의 과거와 오늘은 사실상 너무나도 평범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하는 정도의 노력은 누구나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특별함은 결과의 특별함이 아니라 과정의 특별함에 가까웠습니다. 평범한 상태에 머무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평범함이라는 단어는 얼른 벗어나고 싶고 따분한 감정이 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정을 견뎌내고 뚜벅뚜벅 걸어야 언젠가 특별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날이 옵니다. 특별한 성장을 위해서는 평범한 하루를 무엇으로 채워 넣을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고민으로 채워진 하루는 더없이 특별합니다. 타고난 특별함이 아닌 과정의 특별함. 이것이 개인의 성장에 있어서 천재성보다도 더욱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불운에 휩싸인 최악의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이들을 저는 돌연변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고 그만두는 게 당연한데 멈추지 않고 발전하는 사람들 또는 그런 사례, 이를 찾아내는 작업이
우리의 성장 여정에 있어 첫 번째 발자국이 될 것입니다. 1단계 돌연변이를 발견한다. 핑계에서 돌연변이의 힌트를 발견할 수 있다. 돌연변이의 발견은 나에게 부자의 문을 열어준 첫 번째 힌트였다. 돌연변이의 존재를 깨닫기 전에 나는 슈퍼노멀의 마인드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 무언가 시도도 하기 전에 시도할 수 없는 이유부터 떠올렸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핑곗거리가 너무나 많았다. 성공을 거머쥔 사람들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치부하며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여겼다. 사업에 성공하려면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야지. 그 사람은 학벌이 좋아서 잘 된 거야. 그 사람은 전문가라서 해낸 거야. 그 사람은 인맥이 화려하잖아.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나는 조연일 뿐이라는 생각 때문에 괴로웠던 적이 있다. 돈이 많은 부자, 명문대를 나온 사람, 인맥이 좋은 사람,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마주할 때면 자꾸 마음이 쪼그라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성과를 부정하고 싶어서 그들이 무엇인가 반칙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세상은 그런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다. 나를 위한 자리는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아마 앞으로도 내가 주인공이 될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절망감마저 들었다. 렌털 스튜디오라는 첫 사업을 시작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에 오래도록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튜디오 직원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우리 스튜디오는 너무 좁아서 그렇게 스케일이 큰 잡지 촬영은 유치하기가 어려워요. 그 말을 들은 나는 자존심 상한 티를 내고 싶지 않았다. 직원 앞에서는 그래, 네 말이 맞네 하고 맞장구를 쳤지만 집에 가서는 밤새 좁은 스튜디오에서 찍은 잡지 화보를 찾는데 몰두했다. 그토록 열을 올렸던 이유가 자격지심 때문이었는지 무엇 때문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마침내 내가 원하는 잡지 화보를 찾아냈고 우리 스튜디오의 홍보 페이지에 샘플 사진으로 올렸다. 그러자 얼마 뒤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바자라는 유명 잡지에서 내가 운영하는 렌털 스튜디오를 촬영차 찾아온 것이다. 인생의 변화는 생각의 회로를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 이 일이 있은 후부터 습관적으로 떠오르는 핑계에 성공의 힌트가 숨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모든 핑계에서부터 해답을 찾기 시작했다. 이런 핑계를 깨부수기 위해서 나처럼 가지지 못한 사람들 중 뛰어난 성과를 올린 사람이 있는지를 찾기 시작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부자가 된 사람, 명문대를 나오지 않았으나 잘된 사람, 전문가가 아닌데도 성과를 낸 사람이 있는지 샅샅이 살폈다. 그리고 이런 사례들이 바로 당신이 앞으로 찾아야 할 돌연변이다. 즉, 돌연변이는 나와 상황이 비슷한 사람이 압도적인 성과를 만들어낸 사건이다. 돌연변이를 찾아내면 자신감이 솟구칠 것이다. 그가 해냈다고? 그렇다면 나도 결국 해낼 수 있다는 말이 아닌가? 나의 한계가 나의 특별함을 만든다.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핑계는 당신에게 엄청난 힌트를 줄 것이다. 만약 아무리 생각해도 한계점이나 핑계거리가 없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돌연변이를 찾는 이 단계가 다소 어려울 수 있다. 돌연변이를 찾기 위해 조사해야 할 범위를 특정하지 못하므로 내가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이다. 초보 단계에서 너무나 많은 선택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운이 좋게도 예전의 나처럼 핑계를 잘 대는 편인가?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그 핑계거리를 바탕으로 돌연변이를 찾아야 한다. 그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낸 사례를 찾으면 된다는 뜻이다.
돌연변이를 찾아낸 뒤에 내가 할 일은 매우 간단하다. 돌연변이는 타 개체들과 무엇이 달랐는지 다른 그림 찾기를 시작해야 한다. 해당 돌연변이가 다른 개체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게 한 요인을 찾아내기만 하면 된다. 보통 나는 3가지의 평범한 사례와 돌연변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성과 하나를 비교한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돌연변이의 특별한 점이 선명해진다. 돌연변이를 만드는 요소는 분야마다 다르다. 나는 스마트 스토어, 렌털 스튜디오, 유튜브, 부동산 투자라는 각 분야에서 돌연변이를 만났고 돌연변이로부터 배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자꾸 마음에서 솟구쳐 오르는 핑곗거리를 생각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바꾸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돌연변이를 찾아냈다면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라. 1단계의 핵심을 그저 남의 것을 따라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타인의 모든 아이디어를 그대로 베끼는 것은 필연적으로 법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므로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무분별한 베끼기, 단순 모방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리 만무하다. 2023년 초, 나는 이러한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영상을 만들어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다. 그때 나는 타인을 가르칠 때 문제가 될 만한 부분까지 짚어줘야 한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내 온라인 강의 수강생 중 뛰어난 성과를 올린 이를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는데 이것이 큰 나비 효과를 불러왔다. 해당 크리에이터가 만든 영상 중에 다른 사람의 원고를 그대로 가져다 쓴 영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나는 매달 수억 원의 이익을 가져다 주던 서비스를 중단하고 급기야 사업을 접게 되었다. 임금을 줄 수 없어 동료들을 회사에서 내보내야 했으며 나 자신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다. 나를 반면 교사로 삼아 모두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것은 윤리적으로도 크나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실리적인 문제에서도 결과적으로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다. 예를 들어 A사에서 1인 가구에 특화된 소형 SUV 신형차를 출시해 엄청난 판매고를 올렸다고 해보자. 뒤이어 경쟁업체인 B사가 매우 유사한 크기와 똑같은 디자인의 차를 출시한다고 해서 폭발적인 판매고를 올릴 수 있을까? 소비자는 바보가 아니다. A사의 신차로 1인 가구 SUV에 대한 니즈를 파악했다면 B사는 이보다 뛰어난 기능과 디자인, B사만의 무기를 더해 소비자를 사로잡을 SUV를 기획해야 한다. 진짜 핵심은 이것이다. 우리는 나와 비슷한 이들이 거둔 압도적 성과에서 내 성공의 힌트를 찾아내고 차별화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사실 우연히 돌연변이를 만들어낸 이들은 성공해 놓고도 왜 잘 되었는가에 대한 분석조차 하지 않고 지나칠 때가 많다. 그럼 어쩌다 한번 나타난 기적과 같은 성과가 그들에게 다시 재현되기는 힘들다. 단 한 권의 베스트셀러를 내고 사라지는 작가와 원히트 원더 작곡가를 생각해보라. 갑자기 찾아온 자신의 성공 사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없다면 단 한 번의 기적으로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성공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모방만으로는 지속적이고 폭발적인 성과를 거듭 이룰 수 없다. 기계적인 모방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세상에는 눈치가 빠르고 실행력이 좋은 사람들이 매우 많으니까. 하나의 돌연변이가 나타나면 곧 모방하려는 시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마련이다. 처음에 신선했던 충격은 어느덧 사라지고 금방 레드오션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전쟁 같은 세상에서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치열한 연구 끝에 가장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 누구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차별화를 이뤄낸 사람이 압도적인 성과를 더욱 오래 유지할 수밖에 없다.
2단계. 운과 실력을 분해한다. 첫째, 사업의 전체 프로세스를 정리한다. 둘째, 그중 확률에 달린 일과 실력에 달린 일을 구분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돌연변이를 모방한다고 해서 언제나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 나는 답답해하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이 곧바로 성공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해주곤 한다. 어설픈 위로를 하려는 게 아니다. 나는 그간의 수많은 시도를 통해 모든 일의 성패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나의 실력과 하늘에서 내려준 운이다. 당신이 유튜브 계정을 만들고 영상 한 편을 올렸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이 올린 영상 콘텐츠는 좋았지만 노출이 덜 되는 등 운이 나빠서 실패할 수 있다. 반대로 영상의 질은 그럭저럭인데 운이 좋아서 조회수가 떡상할 수도 있다. 이렇듯 어떤 일의 성패는 운과 실력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 우리는 어떤 일의 결과를 두고 운이 나빴다, 혹은 실력이 부족했다라는 말로 간단히 정리해버린다. 심지어 운도 실력이라며 몰아붙이는 이들도 있다. 깊은 분석 없이 손쉽게 둘 중 하나로 결론을 내리면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더 이상의 발전은 없다. 투자 전략가 마이클 모부시는 그에 져서 마이클 모부신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에서 이렇게 말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한 운과 실력이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운과 실력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 나는 그의 저서에서 2단계 분해의 핵심 아이디어를 얻어 이를 나의 사업에 적용해 보기 시작했다. 도대체 운과 실력이 어떻게 결합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알아보고 미리 대책을 세웠던 것이다. 2단계에서는 작업의 전체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런 뒤 운의 영역과 실력의 영역을 구분하여 낱낱이 따져볼 생각이다. 복잡하다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돈과 시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단계임을 강조하고 싶다. 예를 들어보자. 운의 영역과 실력의 영역을 완전히 혼동하는 이들의 이야기다. 여기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로또 공부를 하고 있다. 그들은 로또 1등 번호에는 법칙이 있다는 믿음 아래 돈과 시간을 들여 스터디를 한다. 정말 로또를 공부한다고 1등에 당첨될 수 있을까? 814만 5060분의 1의 확률을 과연 공부한다고 얻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로또 당첨은 100% 운의 영역에서 좌우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그들은 헛돈을 쓰고 시간을 들여가며 자원을 낭비하는 셈이다. 명백히 운의 영역인데 실력을 키워보겠다며 노력을 쏟는 것은 시간 낭비다. 목표를 향한 어리석은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나의 열정과 시간과 돈을 어디에 쏟아야 할지 판단해야 한다. 분해는 바로 성과가 날 만한 곳에 현명하게 노력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운과 실력을 구분하면 당장 해야 할 일이 보인다. 지금부터는 진짜 주입식 교육으로 분해 과정을 파헤쳐보자. 운과 실력을 분해할 줄 알고 나면 끌어당김 같은 것이 없어도 내 사업을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을지 실마리가 보일 것이다. 먼저 돌연변이, 즉 모방하고자 하는 작업의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프로젝트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서술하면 된다. 예를 들어 24시간 무인 카페를 차리고 싶다면 입지를 분석하여 상가를 계약하고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영업 신고를 하고 오픈 이벤트를 홍보하고 가게 오픈 뒤 후속 홍보를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보는 것이다.
내 전문 분야인 유튜브 작업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주제 선정, 제목 짓기, 썸네일 디자인, 원고 작성, 촬영, 편집, 업로드, 채널 성장.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작업이 매우 중요한데 과정 하나하나를 운의 영역은 무엇이고 실력의 영역은 무엇인지 나눠보는 과정이다. 7살 아이와 팔씨름을 한다면 억지로 져줄 자신이 있는가? 100번이라도 져줄 수 있을 것이다. 팔씨름은 운의 좋고 나쁨과는 관계없는 절대적인 실력의 영역인데 당신의 실력이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럼 주사위 던지기 게임은 어떨까? 알 수 없다. 주사위 던지기는 실력의 요소가 철저히 배제된 운의 영역이기 때문에 7살 아이와 겨룬다고 해도 져줄 수가 없고 매번 이길 수도 없다. 이렇듯 만약 운과 실력의 영역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면 일부러 패배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초보자에게 억지로 패배할 수 있다면 실력의 영역, 그럴 수 없다면 운의 영역이다. 팔씨름은 억지로 져줄 수 있으므로 실력의 영역이지만 가위바위보를 억지로 져줄 수는 없으므로 운의 영역인 셈이다. 실패가 아니라 작은 성공이다. 열심히 사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왜 자꾸 실패만 할까요? 나에게 이런 상담을 해오는 분들이 많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좀처럼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50만 원, 100만 원 더 벌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 시간과 돈, 에너지라는 소중한 자원을 들여서 실력을 키웠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허탈할 수밖에 없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나는 위로의 말 대신 사실 대부분의 시도는 실패한다는 냉정한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당연히 노력했어도 실패할 수 있다. 완전히 실력의 영역에 존재하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할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이 책을 썼지만 이 책을 따라한다고 해서 곧바로 성공을 거머쥘 수 있을까? 그것은 알 수 없다. 운이 나쁘다는 이유로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정이 옳았다면 비록 실패했어도 시도는 옳은 선택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 옳은 선택이다. 지치지 않고 여러 번 시도한다면 언젠가 성공할 테니까.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실력을 쌓아 올렸는가? 그러면 됐다. 과정이 옳다면 당신의 시도는 실패가 아니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작은 성공을 했을 뿐이다. 전화위복이라고 했던가요? 저는 이 책 슈퍼노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를 보면요. 이제 내 인생은 망했다고 생각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저자는 여기저기서 쉴 새 없이 걸려오는 전화와 문자가 자신이 얼마나 망했는지 확인하려는 것처럼 느껴졌을 정도로 숨막힌 시간을 보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든 생각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이 성장하고 단단해진 것 같다. 그리고 진정으로 다른 평범한 사람들의 성공을 바라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슈퍼노멀이 되는 5단계 프로세스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린 1단계 돌연변이를 발견한다. 2단계 운과 실력을 분해한다 외에도 3단계 먼저 실력의 영역을 정복한다. 4단계 빈도를 극단적으로 높인다. 5단계 고성과를 일반화한다. 이렇게 총 5단계 프로세스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는 게 바쁘고 실력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일단 시작하라고, 평범해도 해낼 수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